자, 우리 그러면 이제 2.2에 나오는 제1고급 명사를 이제 직접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고급 명사는 이제 여성 명사가 대부분이고 남성 명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 명사를 중심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제1고급 명사를 배울 때에는 이 구분을 보면은 요 패턴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헬러 명사는 이렇게 고경의 어미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이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주, 속, 여, 대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혹격은 이렇게 따로 외우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격과 형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혹격은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격을 따로 배워야 될 경우에는 그걸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포네, 포네, 포네스, 포네스, 포네, 포네, 포넨, 포넨, 포나이, 포나이, 포논, 포논, 포나이스, 포나이스, 포나스, 포나스. 자, 우리 단어 형태를 보면요,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좀 해놨어요, 편의상. 자, 앞에 바뀌지 않는 부분과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뭐라고 설명을 했죠? 얘는 어미다 라고 우리가 했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는 이 부분, 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러 단어는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 어간과 그 용법을 나타내는 어미가 두 개가 만나서 이제 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네라는 단어를 우선 외워야 되지만 이 포네라는 단어를 우선 외우고 나서는 그것을 써먹으려면 요 뒤에 나오는 어미만 잘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만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 에스, 에, 엔. 다시 한번요. 에, 에스,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여러분,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단수 역격에 보면은 이 단수 주격과 소리가 동일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웃다 하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뭐가 붙어있죠? 이게 바로 이웃다 하기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는 이웃다 하기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포네 이렇게 되면 뜻이 우리말로는 소리가, 포네스 그러면 소리의, 포네 그러면 소리에게, 좀 이상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포넨 그러면 소리를, 포나이 그러면 소리들이, 포논 그러면 소리들의, 포나이스 그러면 소리들에게, 포나스 그러면 소리들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 우리말도 그 헬라어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는 이 단어 하나에서 어간과 어미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어간과 변하는 어미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우리 한국어는 좀 다르게, 이것과 다르게 명사는 아예 변하지 않고 뒤에 조사가 붙어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만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외향적으로는 소리가라는 요 말이 포네와 연관이 되니까 얘도 역시 뜻을 전달하는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기능을 나타내는 변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면 수월하냐면 요 폰이라는 부분은 요 소리라는 뜻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어미는 우리말로 하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네스 그러면 우리말로 소리의니까 이렇게 단수 속격 형태구나 라고 이해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단어를 우선 외워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미를 외워서 그것이 단복수 주석 여 대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우리말에 적용하듯이 그냥 단어에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잘 이해하시면은 에스 에엔 아이온 아이스 아스라는 어미를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말도 가의 에게를 들이 들의 들에게 들을 외워야 우리가 이것을 문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제일 고급 명사는 어미가 A형만 있는 게 아니라 A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A형 명사를 한번 따라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안, 에클레시아이, 에클레시온, 에클레시아이스, 에클레시아스.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A형 명사가 있는데요. 얘도 에클레시까지는 안 바뀌고 아스, 안, 아이, 온, 아이스, 아스가 바뀌면서 우리말에서도 그냥 가, 의, 에게, 를, 들이, 들의, 들에게, 들으리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에고 어떤 경우에는 안돼. 여러분 이게 그냥 그때는 그렇고 저 때는 저런 거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 패턴을 잘 보면 에, 에스, 에, 엔이고요. 얘는 아스, 안이죠. 여러분 잘 보면 똑같은데 폰에는 그냥 에, 에스, 에, 엔에서 에가 모음이 된 거고 에클레시아는 아스, 안에서 모음이 그냥 아로만 바뀐 거예요. 게다가 복수 형태는 형태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이온, 아이스, 아스. 여기도 아이온, 아이스, 아스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복수 형태에서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어미 변화가. 그리고 단수에서만 어떤 경우에는 A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A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형태적으로 구분이 되더라도 그 패턴은 또 어떻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패턴이 구분되느냐 할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자,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는 명사는 어미를 R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서 어미를 뺀 그 맨 마지막 철자가 뭐예요? 요거. 이오타죠, 이오타.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미를 뺀 어떤 단어의 어간이 엡실론이나 이오타, 로로 끝나면 아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로 끝났다고요? 이오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미가 아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같은 명사인데 또 게다가 같은 고경인데. 그런데 이게 언어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것 단어가 어떤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철자가 바뀌는 그런 규칙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어요. 보세요. 나는이죠. 근데 얘 주어를 나타낼 때 는을 쓰잖아요. 하지만 밥은 어때요? 밥는이에요? 아니죠? 밥은이죠. 또 하나는요. 나를, 그죠? 목적어 나타낼 때. 근데 여러분 밥을 목적어로 나타낼 때 밥을이에요? 아니죠. 밥을이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나는이나 밥은, 나른이나 밥을, 여러분 형태적으로 는, 은, 를 다르죠. 하지만 기능은 완전히 똑같죠. 근데 왜 다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 앞철자에 받침이 없으면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는,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어떤 단어가 쓰일 때 그것이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은이냐, 는이냐, 을이냐, 르리냐를 그냥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헬러 요게 똑같은 그런 구조라 이거예요. 얘가
이제 이 구분이 임의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말도 이것이 임의적이잖아요. 에, 이, 르 우리가 소리로 하자면 에, 이, 르 뒤에 모음이 그러니까 어미 모음이 올 경우에는 얘가 에가 아니라 아를 써준다라는 그런 규칙과 약속이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요 파생형 흔히 혼합 변화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얘를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독사이,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여러분 읽어보고 나니까 뭔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복수에서는 뭐 특이한 점이 특별히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I, on, ice, us. 그런데 어디에가 문제가 있냐면 단수 형태 보면 주격과 대격은 아니고 속격과 역격은 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는 이 어미에 아가 오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에, 이, 르가 단어 철자 맨 마지막에 와야 돼요.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철자가 왔죠? 그죠? 크씨가 왔잖아. 크씨. 여러분 크씨는 에, 이, 르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원래 뭐가 와야 되냐면 에가 와서 독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기 좀 뭐한 이유 때문에 이게 독세가 되지 않고 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사니까 여러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그냥 이 명사라는 것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왜 그러냐 따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독사라는 명사를 외워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에, 이, 르 뒤에서는 아가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가 온다라는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명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주격은 그냥 그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변화할 때 소위 말하면 쓰임새를 위해서 곡용이 될 때에는 원래 패턴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패턴은 뭐예요? 애로 바뀌는 게 원래 패턴이죠. 그러니까 독사가 속격이 되면 독세스 그리고 역격이 되면 독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대격에서는 독산이냐? 여러분 우리말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뭐 영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더더욱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는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라는 표현도 거의 비등하게 써요. 근데 이 경우에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너라는 말이 이게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가 됐지만 원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얘가 목적어 쉽게 말하면 대격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주격 명사 주어와 대격 명사 목적어가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와 주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적격 명사가.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주어의 기능을 언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근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대격이라고 해서 독센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주어가 될 때 그럼 여러분 주격은 뭐였어요? 여기서 독사였잖아요. 이거를 만들 때 혼선이 생기겠죠. 여러분 모든 언어는 쓰이기 편한 방식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독센이라고 하지 않고 독산이라는 형태를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주격과 대격의 비중이 주어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비등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격과 대격은 같이 아 형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에 형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헬라어에서 몇 개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단어장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 지금은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쪽에서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헬라어 명사는 어간과 어미, 스템과 엔딩으로 구성된다라는 것 해서 어간은 일반적으로 형태가 바뀌지 않고 뜻을 담고 있는 부분. 우리 폰의 명사로 치자면 폰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고요. 어미는 경우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기능과 쓰임새를 표현하는 것. 우리 폰의 명사에서 에에 해당하는 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석할 때 단어의 뜻은 어간을 보고 확인하고 해석은 어미를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해석할 때 단어의 뜻은 뭘 보고? 어간을 보고 해석은 뭘 보고? 어미를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큰 그림이 안에 들어 있고요. 우리 일곱은 명사의 A형, I형,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좋겠고, 자, 3번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일변화 명사들은 대부분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고경에 속해 있는 명사들은 대부분 다 여성 명사인데 그렇지만 남성 명사도 일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2인데요. 여러분 일고경 남성 명사는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일고경이니까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여성 명사인 그 일고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고경 남성 명사가 형태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단어의 구조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니까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단복수, 주속여대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어를 읽어가면서 어미만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프로페테스, 프로페뚜, 프로페테, 프로페텐, 프로페타이, 프로페톤, 프로페타이스, 프로페타스. 자, 이 경우도 제가 편의상 어미와 어간을 좀 구분해 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프로페트까지는 어간을 이루어서 단어가 변하지 않고요. 어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S, 우,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요. 복수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일고경 여성명사랑 다 똑같고요. 다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요 단수 주격이 S라는 것, 속격이 우라는 형태가 좀 차이가 나고 단수 역격은 에, 단수 대격은 n이라는 것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S라는 형태가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폰에스 할 때 그 여성 단수 속격 형태랑 동일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표현이 여기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속격에서 S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썼냐면 우라는 형태를 갖다가 썼어요. 여러분 이 우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 다음 과에서 배우겠지만 제2고경 남성 단수 속격 어미예요. 요거를 지금 빌려온 겁니다. 요게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1고경 남성 명사는 명사 형태가 주격 형태가 S로 끝나기 때문에 속격도 S가 되면 헷갈리니까 우선은 어미를 제2고경 남성 명사에서 빌려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S가 붙었잖아요. S. 여러분 요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그 뭐죠?
명사 처음 우리 1고경, 2고경, 3고경 나올 때 2고경 명사에 보면은 우리 큐리오스 그리고 뭐 파이디온 할 때 2고경 명사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31쪽을 한번 펴시면 그 중간에 있는 명사. 근데 여러분 큐리오스 할 때 모음은 오였지만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맨 뒤에 시그마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고경이니까 에라는 모음을 다 유지해주고 아라는 모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무슨 명사다? 1고경 남성 명사니까 여기에 뭘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시그마를 남겨줘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에다가 시그마를 붙여버리니까 이것이 뭐랑 똑같아졌다? 여성 단수 속격 s랑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니까 이 경우에는 어차피 얘가 남성 명사니까 2고경 명사는 대부분 다 남성 명사라 그랬잖아요. 오스로 끝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어미를 빌어다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정작 따라 읽어보고 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은 주격과 속격은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게 있지만 단수, 역격, 대격, 복수, 주속, 여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고경 여성명사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남성명사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다 여성으로 분해를 하고 여성으로 이해를 해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꼭 메모해 놓으세요. 자, 어쨌든 한번 어미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S, 우, 에, N, I, 온, 아이스, 아스. 자, 얘는 이제 선지자가 일반적으로 남자 선지자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우리가 굳이 남자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S로 프로페테스 그러면 프로페테스 그러면 선지자 가. 프로페뚜 그러면 선지자의. 에가 붙으면 에게, N이 붙으면 를, I가 붙으면 들이, 온이 붙으면 들의, 아이스가 붙으면 들에게, 아스가 붙으면 들을. 요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1고경 남성 명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미가 에, 이, 르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아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패턴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아니 아스. 여러분 프로페테스는 s로 끝났는데 얘는 앞에 이오따가 있기 때문에 아스가 됐죠. 그죠? 그리고 속격은 동일하게 우입니다. 네아니 우. 자, 역격부터는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아니 아. 네아니 안. 네아니 아이. 네아니 온. 네아니 아이스. 네아니 아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프로페테스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그 어간의 맨 마지막 철자가 이오따로 끝나서 에가 아니라 아로 끝났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프로페테스나 네아니아스 중요한 단어지만 조금 더 흥미로운 단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 요한을 나타낼 때 그 요한 있죠? 그 요한의 이름인데요. 자, 요한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요안네스. 이요안네스. 속격. 이요안누. 이요안누. 이요안네. 이요안네. 이요안넨. 이요안넨. 여러분 복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요한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뭐예요? 남성이죠? 남자잖아요. 그런데 얘가 1고경에 속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요아네스, 이요아누, 이요안네, 이요안넨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요안네, 이요안넨 이렇게 나오면은 어미가 에랑 n이니까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는 이게 여성 명사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뭐 요한의 여동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 표현 있잖아요. 요 표현 이오아네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요하네스버그라고 있어요. 요하네스버그. 그 요하네스버그가 요한의 산이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이요하네스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이 헬라어 철자에서 온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제1고경 남성 명사는 이런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한번 3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명사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할 때 나타나는 그 제자 있죠? 그 단어가 속하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마테테스, 마테테스, 마테뚜, 마테뚜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페테스, 마테테스, 네아니아스, 이오아네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제1고경 남성 명사를 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2.2.3에 보면 분해학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여러분, 이 분해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 헬라어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것 가운데서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딱 보고 느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단어가 정확하게 성수격이 뭔지, 그죠? 단복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해석할 때 이것이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분해 과정을 잘 감당한 사람이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해에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포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포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요게 어미가 온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온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까 1고경 여성명사에서 어미를 우리 애형으로 끝나는 어미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S, N, I, 온, 아이스, 아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S, N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S, N 4개는 단수의 주속 여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I, 온, 아이스, 아스는 복수 형태의 주속 여 대격이죠. 여러분 항상 패턴이 이렇게 단복수에 4개가 붙어서 우리가 S, N, I, 온, 아이스, 아스 이렇게 8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도표를 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리로 S, N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단수는 아니고요. I, 온 여기 복수에 온이 있네요. 그죠? 아이스, 아스니까 얘는 복수의 두 번째니까 주격, 속격.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우선은 여성 명사고요. 그죠? 기본형은 포네예요. 여러분 우리말도 소리 들의라는 단어는 사전에 안 나오잖아요. 소리만 나오죠. 그러니까 격변화한 형태를 사전에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노는 나오지 않고 이것이 주격 단수 형태. 왜냐면 주격 단수 형태가 사전에 나오는 기본형과 제가 동일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격 단수 형태를 써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포논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온 대신에 단수 주격 형태인 포네 이렇게 써서 사전에서 단어를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여성명사를 확인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성을 여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는 포논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복수였죠. 복수. 두 번째니까 뭐예요? 속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분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포네라는 명사에 여성, 복수, 속격. 그럼 여러분 요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성이라는 것은 형태에 따른 구분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복수라는 말과 속격이라는 말은 번역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뜻이 소리니까 소리 하고 복수니까 들 넣고 속격이니까 의 넣고 그래서
소리 들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헬러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데, 명사는 항상 기본형 그리고 성수 격에 따라서 분해한다. 여러분 그거를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명사를 다 배웠으니까요.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동사 하나를 잠깐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명사가 어떤 문장의 어떤 주요 성분들을 이루지만 그래도 동사가 또 하나의 큰 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사를 배우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는 이다 동사만 하나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동사의 이다 동사는 따라해 볼까요? 에이미. 요 동사가 이다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목에 현재 직설법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다 동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형태를 배운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명령이나 예를 들면 바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건 같은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진술해 준다. 뭐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이것처럼 있는 사실을 진술해 준다는 의미에서 직설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동사에는 능동태, 수동태, 우리말로 하면 능동태, 피동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다 동사에는 뭐 수동태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에이미 동사는 주어를 서술해 주거나 규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를 서술해 주거나 규정해 주는데 우리말에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나는 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고 학생이다라고 할 때도 이 학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주격이거든요. 이게 목적격이거나 뭐 대격이거나 역격이거나 혹격이거나 뭐 속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주격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점이 이 헬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리아는 할 때도 주격이 쓰이지만 여주인이다 할 때에도 헬러어 단어의 격 형태로는 주격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에서는 이다 동사가 꼭 표현되어야 되죠. 그런데 헬러어에서는 개사. 여러분 이 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연결할 개자를 써서 연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여주인이다 할 때 마리아는이라는 단어가 여주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이다 동사로 연결해 줬죠. 그래서 마리아는 여주인이다 할 때 이것을 개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다 동사가 여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니까 이것을 연결해 주는 개사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면서 영어로는 꼬퓰라라고 부르는데 헬러어는 흥미롭게도 이 개사가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마리아는 여주인. 네, 이게 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격명사가 나왔을 때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 우리가 쉽게 또 이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37쪽에 한번 예문을 보면요. 자, 마리아는 여주인이라는 말을 헬러어로 쓰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큐리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마리아라는 말을 분해해 보면 있잖아요. 여기 아로 왔고 큐리아도 아로 왔으니까 얘를 굳이 하자면 우리 아까 에클레시아처럼 일곡용 여성 단수 주격이잖아요. 그죠? 자, 마리아는 여주인은 이렇게 되지만 얘는 주어가 되고 얘는 이 주어를 보존해주는 보어 혹은 서술적 주격이 되니까 얘는 마리아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요 문장이. 근데 뭐가 없어요. 헬러어로. 이다 동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에스틴, 큐리아. 자, 이 경우에 요 에스틴이 뭐냐면 바로 이 개사 이다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것만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에이미 동사가 현재 직설법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도 그렇지만 헬러 동사는 단수와 복수 형태가 있고요. 1인칭, 2인칭, 3인칭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1인칭은 뭘까요? 나지요. 2인칭은요? 너고요.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그, 그녀, 그것이에요.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면은 무조건 1인칭, 너면은 무조건 2인칭,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은 3인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몇 인칭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을 듣다가 하나님은 1인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칭은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젓가락을 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인칭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인칭으로 표현하지만 이거는 주요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있어서 1인칭은 김주한 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2인칭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에 오늘 기도했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2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내 아들, 딸들과도 얘기하고 내 친구들과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대화 상대가 아니니까 몇 인칭으로 있는 거예요? 인칭적으로는 3인칭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에 있는 것은 3인칭에 있는 것이 2인칭의 자리로 나와올 때만 2인칭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1인칭과 3인칭만 존재하고 2인칭은 1인칭과 3인칭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3인칭은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3인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미 동사를 단복수로 1, 2, 3인칭으로 구분해보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 뭐뭐이다. 내가 1인칭이니까. 2인칭은 너는 뭐뭐이다. 3인칭은 그, 그녀, 그것은 뭐뭐이다. 여러분 복수는 뭐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복수니까 우리죠. 그럼 복수 1인칭은 우리는 뭐뭐이다. 너가 포함되어 있는 복수는 너희죠. 2인칭은 이 복수 2인칭은 너희는 누구누구이다. 복수 3인칭은 그들 그것들은 누구누구이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그냥 쓰지만 외국인이 이 표현을 쓸 때에 여러분 6가지를 외워야만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헬러어의 에이미 동사를 배울 때도 그 6가지를 다 외워줘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외국어를 배우는데 우리말도 외국인이 배울 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따라 읽어보고 외우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단수부터. 에이미, 에이미, 에이, 에이, 에스틴, 에스틴, 에스맨, 에스맨, 에스테, 에스테, AC, AC.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요 A 할 때 요 A 위에 잘 보면은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악센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그 동영상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 악센트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는 요거는 꼭 여러분이 표시해 놓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단수 3인칭이랑 복수 3인칭에 보면 AC, 여기 보면 복수 3인칭은 AC, 여기는 단수 3인칭은 SD 하고 어떤 경우는 SDIN, 어떤 경우는 SACIN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은 우리 밑에 2번에 나온 것처럼 형태에 있어서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에 뉘가 붙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해 놓은 거예요. 관습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동의 리다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에이미 동사든 어떤 동사든 간에 모든 동사는 단복수 1, 2, 3인칭으로 되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에이미 동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직설법이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이렇게 곡용한다는 거, 활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에이미 동사의 좀 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 위에 나오는 S맨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할 때, 여러분 얘는 에이미, 에이, 에스틴, S맨이니까 복수 1인칭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고요. 면밀하게 말하면은 이 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 그리고 얘가 명령이 아니라 직설법이라는 것까지 써줘야만 얘를 잘 번역할 수 있죠.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그죠? 우리는 무엇이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뭐였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돼요? 얘가 우리가 지금 외웠던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씨는 현재 형태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해해낼 수 있어야만 또 써먹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단수 1, 2, 3인칭, 복수 1, 2, 3인칭을 배웠는데, 여러분 명사 중에서 단수형 주격이 있고 복수형 주격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맞춰줘야만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명사는 단수인데 동사가 복수거나, 또 명사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면 얘는 지금 이 패턴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단수라고 해서 있잖아요. 아무 동사형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에임이 그러면 뭐였어요? 나는 뭐뭐였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교회였다고 치면 그러면 에임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미를 쓰면 안 되고, 교회라는 명사가 있지만 얘는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그럼 다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니까 이 경우에는 뭘 써야 되냐면 에스틴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주어의 수나 그것이 뭐 나냐 너냐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헬라어 동사의 어떤 형태를 맞추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4번에 대한 설명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우리 분해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명사도 분해가 중요했던 것처럼 동사도 굉장히 분해가 중요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여러분 에스틴 혹은 에스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어쨌든 3인칭 단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 안 나옵니다. 변한 거니까.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에이미 동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현재라고 찾아야 되고, 자 얘는 태를 표현하지 않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능동태겠고요. 수동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으로 따지자면 명령법, 희구법, 뭐 예를 들면 가정법 같이 그런 뭐 바람이나 뭐 조건이나 예를 들면 뭐 명령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장이나 진술을 나타내는 거니까 직설법. 그리고 얘는 단수 3인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형태들을 잘 기록해서 번역을 하면 그녀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사도 있잖아요. 시, 태, 법, 수, 인칭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이 문장 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헬러 명사 중에 일고경 명사를 배웠고요. 또 동사의 활용, 여러분 동사는 고경이라고 하지 않고 활용이라고 하는데 에이미 동사의 활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문법 지식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제 기초 문장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어휘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그 기초 문장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와 명사가 있는데요. 한번 형태를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미, 얘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까지 됩니다. 자, 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뒤에 s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속격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과 속격,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사도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사를 안 배웠으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과 속격 형태가 항상 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마르띠아, 죄, 독사, 영광, 에클레시아, 교회, 귀리아, 여주인, 혹은 사람 이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단어 마리아, 마리아고요. 사람 이름이면서 대문자로 시작했습니다. 포네, 얘는 소리 혹은 음성, 목소리도 되고요. 호라, 얘는 시간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단어들을 몇 개 봤는데요. 얘는 1고공 여성명사들이었죠. 예, 아형도 있고 애형도 있는데 또 혼합형도 있는데 여러분 그 패턴은 우리 앞부분에서 확인하시고요. 우리 제1고경 남성명사도 있는데 뭐 중요한 단어들 몇 개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오아네스, 요한. 자, 얘는 1고경 남성명사에서 속격이 우가 됐다는 것. 다시 한번요. 이오아네스, 요한. 마테테스, 제자 혹은 학생. 네아니아스, 청년, 젊은이. 프로페테스, 선지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문법의 내용을 복습을 좀 더 하시고 기초로 해서 여러분 기초 문장 연습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